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쪽입니다. 리스크 관리 쪽은 시험이 오히려 깔끔하죠. 다 이제 대부분 내는 게 델타 노멀 관련한 방법들을 내는 거거든요. 조례원 교수가 발표한 거죠. 밸류의 리스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정 기간 기준으로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죠. 아주 간단한 모형입니다. 델타 노멀 방법, 즉 IID를 가정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죠. 만약 개별 자산의 발을 계산해라. 그럼 개별 자산의 가치에다가 뭐예요? 변동성, 표준 편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알파라고 하는 상수값은 뭡니까? 그 신뢰 수준이 95%냐 99%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죠. 그 상수값은 주어지니까 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그 개별 자산의 변동성이 알려지지 못하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만 주어졌다면 시장 전체가 변할 때 개별 주식이 변하는 평균적 민감도를 우리는 베타라고 하죠. 요 베타. 최근에는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베타 계산하는 것도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뭐 통계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게 많이들 하고 있죠.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채권에 봐야 경우에는 우리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민감도가 뭡니까? 수정 두레이션, 힉스에서 발표된 두레이션이죠. 그래서 수정 두레이션을 고려해 주면 된다. 옵션에 받아. 그러면 변동성에다가 기초자산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변하는 민감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델타라고 하죠. 1차 미분한가. 그래서 어딨죠? 예, 요 델타를 더 고려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뭐냐면 개별 자산의 바, 요기서 내지 않으면 뭐냐면 포트폴리오 바예요. 또는 우리 IID를 가정하니까 만약에 하루에 어떤 숫자에 나온 일일 바가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9일로 고쳐라 라고 하면 10억에다가 곱하기 9가 아니죠. 루트 9가 돼야 되죠. 이건 왜예요? IID 가정에 의해서 분산이 하루의 기준 분산이 0.01이면 열흘이면 0.10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10인데 표준 편차라는 건 분산을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루트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30억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일수를 변경시키는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개별바에서 많이 내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바예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95% 수준 4일 기준 계산. 4일 기준 계산에 바가 주어졌죠. 근데 99에서 9일 바가 얼마냐? 그러면 4억이니까, 죄송합니다. 5억이니까 5억에다가 이걸 9일 바로 고치려면 이게 4일 기준이니까 루트 4분의 루트 9죠. 만약 이게 1일 기준이었다면 분모는 필요 없이 루트 9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 써놨죠. 요 상수값 2.33, 1.65라는 것만 다 이러면 애우기도 하지만 다 주어집니다. 이거 95에서의 상수값이 1.65고 대략 그런 롤 오브 돔이에요. 대략 그렇다 이 얘기. 99일 때는 2.33배만큼 표준 편차에서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5억에다가 요만큼. 분명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감으로라도 적어도 1번을 답으로 찍으시면 안 되죠. 왜? 아니 4일 기준의 바가 5억이면 여러분 4일 때 익스포저 됐을 때 위험과 9일 동안 노출됐을 때 위험 어느 게 커요? 당연히 9일 됐을 때,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밖에 4일 외출한 사람하고 9일 외출한 사람, 9일 외출한 사람의 위험이 더 커진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5억보단 커야겠죠. 그냥 찍더라도 이런 걸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별 발을 얘기했고요. 포트폴리오 요것만 풀고 한번 퀴즈 제가 하나 낼게요.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자주 나온 걸로 리스크 관리에서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이 밸류 리스크라고 해서 이 하나의 통용 언어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표준 편차, 베타, 두레이션 이런 것들은 다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라고 하는 건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용 언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데서도 뭐 신용위험, 크레딧 리스크를 측정할 때 이게 바 모형으로 자기가 개발해서 각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감독기관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 끝나고 퀴즈 한번 낼 테니까 여러분들 퀴즈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포트폴리오 바예요. 개별 바가 아니라. A와 B로 구성됐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포트폴리오인데 요 시그마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분산 투자에서 많이 나오는 식이죠. 요 식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알면 되겠고, 포트폴리오가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바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모르더라도 요 포트폴리오 바는 단순히 두 자산의 바를 더한 값, A와 B의 바를
단순히 더한 값보다는 같거나 작아요. 어떨 때 같으냐? 이 A와 B의 상관계수가 둘 다 롱 포지션일 때, 둘 다 매수했을 때 A와 B의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단순히 합이에요. 그러면 위험이 가장 줄어드는 분산 투자효과가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바가 이렇게 차이가 돼요. 왜 절대값을 쓰냐면 음수값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여러분 약간의 복잡한 시기에 여러분 내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세요. 포트폴리오의 바는 두 자산으로 이어진 각각의 바의 단순 합보다는 같거나 작고 두 값의 절대 차보다는 크다. 이것만 알아둬도요. 오히려 문제 푸는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분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줄어든 효과. 이것도 가장 시험이 많이 내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요 쉽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볼게요. A와 B의 투자 금액을 갖고 델타 노멀 방법, 이게 정델타 노멀 방법이라. 그러니까 델타라고 하는 건 갖다 붙인 거예요. 민감도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노멀에는 이제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기분포를 가정한다 이런 얘기죠. 산출한 개별 바가 각각 100억이래요. 그러니까 A의 바가 얼마라고요? 100억이라. B의 바도 얼마예요? B의 바도 100억. 둘 다 100억이래요. 만일 두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아둘 게 뭐예요? A와 B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반은 어느 범위 안에 있다? 아까 방금 배웠잖아요. 두 수를 더한 거, 100과 100을 더한 것보다는 같거나 작고 두 수의 차, 100과 100의 차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반은 0과 200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웬만하면 다 찍어서 풀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 계산 문제는 잘 들여다보면 찍기가 좋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 포트폴리오가 얼마냐? 뭐 아이들 가정에 이런 뭐 걸 써놔서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걸 식에 대입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있잖아요. 0. 답은 어디 있어? 0.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내기가 좋습니다. 예. 자, 한번 퀴즈 하나 내볼게요. 거기 이게 아이디가 이게 우리가 딱 눈에 이게 딱 들어오시는 분들이 읽기가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김치찌개 있네요. 퀴즈라는 말에 집중되네요. 예. 그 다음에 미래인가요? 예, 뭐 두근두근 써있는데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번 퀴즈는 그냥 이게 늘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인터넷 찾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단어들을 나열할 테니까 이 단어와 관련된 인물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갑자기 왜 인물이냐 하는데 뭐 우리가 쉬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죠. 내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제가 불러볼게요. 첫 번째 애플입니다. 애플. 나중에 뭐 우기지 마십시오. 이게 공통적인 또 이렇게 맞아야 돼요. 자, 애플 한데 아직 올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예, 애플. 자, 두 번째는 컴퓨터 학자이면서 암호학자였습니다. 예, 아직도 안 올라옵니다. 한 두 분 정도 드리나요? 두 분? 두 분. 예. 가장 먼저 올라오는 사과, 애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잡스 아닙니다. 잡스를 암호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암호 해독가이면서. 그래서 더 드릴게요. 유로 50유로. 빌 게이츠, 예. 50유로. 예, 올라왔네요. 김태민인가요? 김태 앨런 트위닝. 두 분 드리겠습니다. 김태언님하고, 예, 올라룬가요? 맞아요? 올라루룸 축하드립니다. 예, 두 분. 앨런 트위닝입니다. 예. 그 올해 말에 그 유로 50불에 인물로 선정되신 분이죠. 예. 사실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동성애자로서 그 당시 때 그 영국에서는 법 위반이 돼서 사실은 이제 불행하게도 43살의 나이에 사과에 독을 넣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영국에서는 이 앨런 트위닝을 사면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작년에 2019년에 2021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에 해서 내년이 되는 거죠. 50유로의 화폐의 인물로 선정된 그렇지만 43살에 죽은 이제 비운의 천재학자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돼서 뭐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거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어쨌든 앨런 튜링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보면은 뭐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 이런 얘기 할 때 어쨌든 이 40년, 50년대에 앨런 튜링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1955년에 태어난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같이 태어났잖아요. 55년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1년 차이로 먼저 죽은 거죠. 앨런 튜링이. 그러니까 그 어떤 초석을 마련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축하드리고 뭐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맛있게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있으니까 좀 이따가 좀 끝물에 가서 또 한번 퀴즈 낼게요. 그렇게 뭐 퀴즈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퀴즈 문제 뭐 맞힌 사람은 좋았다고 생각할 거고 또 못 맞히신 분은 뭐 문제가 뭐 어렵다느니 또는 아니면 너무 쉬웠다니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시험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합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시험 어땠냐 그러면 그냥 볼만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꼭 시험에 대한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좀 뭐 지저분하더라, 뭐 예상 못한 거 나오더라,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가 당당히 되든 안 되든 당당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다음 계속 얘기할게요. 자, 부도 모형 이거 아주 간단히 내는 거죠. 예상 기대 손실 expected loss를 계산하시오 하면 이거 뭡니까? 위험 노출 금액에다가 부도율에다가 손실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단한 모형인데 왜 내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출 금액, 익스포즈 되는 금액, 부도율 주어지고 손실률 주어지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예상 기대 손실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 손실률을 주어지지 않아요. 뭘 주어집니까? 회수율을 주어져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럼 모두 돈을 회수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는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회수를 만약에 20% 한다. 그럼 손실률이 얼마예요? 80%죠. 그렇죠? 그래서 20%를 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곱해야 된다? 80%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기에 보면 20%를 곱한 값이 있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기보다는 조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시험장에서는 뭐 재진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볼 때보다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또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모형을 갖다 놨습니다. 한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뭐 간단하잖아요. 부도 모형의 기대 손실을 측정해라. 200억 대출. 이게 뭐예요? 익스포저 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200억에다가 부도율은 주어진단 말이에요. 0.5%. 그럼 부도가 날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다가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이 몇 프로 되느냐. 그게 기대 손실 금액이잖아요. 그럼 손실률이 몇 프로냐는데 당연히 뭘 주어지겠어요? 회수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수를 몇 프로 한대요? 뭐 채권 보증이 잘 돼 있죠. 그렇죠? 80%나 회수가 된대요. 그러면 손실률이 몇 프로입니까? 20%죠. 그리고 이 곱한 값이 기대 손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0.2억이다.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실수 잘하니까요. 꼭 대비하십시오.